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환갑을 앞둔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부모들은 알겠지만 어떨 때 자식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귀한 3대 독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더랬죠. 떵떵거리며 살 정도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성공도 맛봤지만 자식만큼은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진리더라고요. 인생 말년이 되어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늘이 제게는 남편 복과 재물 복은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자식 복은 주다 마셨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 며느리 욕심에 질려 부모 해방 선언을 하고 말았네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즐겨내는 사연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이 자식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조실부모하고 어릴 적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어요. 울타리 같은 부모가 없다는 건 제가 남보다 훨씬 고단한 삶을 살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었죠. 어린아이가 뭘 알까 하지만 눈칫밥 먹으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 처지라면 중학교도 겨우 갈 정도였지만 운 좋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더랬죠. 성인이 되고서는 홀로 독립을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잡다한 일들을 하며 생계 유지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음료수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제 남편을 만났더랬죠. 저희 세대 때는 다들 비슷했겠지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잖아요. 저는 고아에 가까웠고 남편은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건조한 삶 가운데 남편처럼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난 건 어쩌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면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똑똑하다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복불복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인복은 있었는지 어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20대 후반에 인생의 귀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시 결혼을 해서 아들이 갓 돌이 넘었을 때 분유값이 부족해서 남편이 막노동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저희는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었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부동산 일을 하셨어요. 세댁, 바깥 양반이 또 노가다 뛰러 갔다며? 젊은 사람들이 돈 급하다고 그렇게 막 일하면 몸 다 상해.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배워.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내가 1년째 같이 살면서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는 좋은 사람들이라 안타까워하는 말이야. 내가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쪽 일 배워보는 건 어때? 부동산이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어렵고 힘든 거면 저희가 못하지 싶은데요. 돈 버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 나 때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겼어. 공부해서 그거나 해봐. 어려운 시험 아닌가요? 저랑 신랑은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잔말 말고 시험 봐. 젊다는 게 뭐야? 이 꽉 깨물면 다 해. 안 그래도 요새 주변 부동산들 전부 중개사 시험 합격 사람들 직원으로 채용한다더라. 합격만 하면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 줄게.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지금 남편이 공장이라고 건설 현장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글만 알면 된다니까. 노가다 뛰어서 그 몇 푼 버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면 돼. 부동산 쪽 앞으로 돈 많이 번다니까 그러네. 그것도 기술이요. 제가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니 남편 혼자 일을 몇 항씩 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동네 반장님께 밤이랑 마늘을 받아와 하루 종일 가서 번 돈으로 반찬비를 했더랬죠. 그때 저희 부부를 좋게 보셨던 집주인 아줌마가 아직 20대면 젊다면서 밥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우라고 부동산 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일하는 남편에 비해 시간이 넉넉한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는 어려웠고 2년 만에 합격했네요. 제가 집주인 아줌마 부동산에서 먼저 일을 하게 됐고, 그 후에 남편이 저 따라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그게 저희 인생의 업이 되었고, 자식도 키우고 재산도 불릴 수 있었죠. 원래 자식 욕심이 있었던 저희 부부는 아이 셋은 낳자고 했지만 제 몸이 약한 탓에 현재 아이를 유산하고 그 후에 낳은 아들 하나만 낳고 귀하게 키웠네요. 저희 부부 둘 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도 꽤나 벌었기에 아이가 클수록 뭐든 다 해주고픈 마음이 컸어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저나 없는 집에서 자랐기에 그 보상 심리로 아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욕심에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나 검사가 됐으면 했는데 그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저희가 사업하는 걸 보고 커서인지 장사하는 데 뜻이 있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한 친구들하고 술집도 운영하고 졸업 후에도 회사 다니는 건 관심이었고 장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아들의 고집에 첫 사업은 저희 부부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장사라는 게 어디 쉬운가요? 녹록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20대 아들이 했던 술집 PC방 등은 연달아 다 망했어요. 아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여보, 우리 병관이 올해 30인데 돈이라는 돈은 다 떨어먹고 직업도 온전하게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후회되네. 그놈이 어디 우리 목줄 채워서 끌고 간다고 갈 놈인가? 고집은 더럽게 세고 답답한 걸 못 참으니 어디 월급쟁이 하기는 걸렀고 차라리 부동산 쪽 일 시킬까? 나도 그 생각은 했어.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야니까 부동산 중개일도 나쁘지 않지. 근데 그것도 지놈이 하고 싶어 해야 말이지. 정체적 난국이다. 에휴. 직업도 없이 백수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그렇다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새 걔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 자식 걱정하는 건 어느 부모나 매한가지라고 하지만 저건 어떻게 된 게 우리 둘 다 안 닮았어. 조상 욕 얻어먹이는 놈이여. 그래도 어떻게 해. 우리 아들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디서 또 바람이 들었는지 얼마 전에는 고깃집을 하겠다나 뭐라나. 내가 애초에 술 장사는 접으라 했어. 집 팔자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만 답답하네. 뭐라도 마음 잡는 일을 해야 할 텐데 말이야. 우리가 머리 싸매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둬. 쟤는 지가 꼴려야 하는 놈이니까. 남편과 저는 아들이 30이 되고 나서는 매 순간 걱정이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정신 차리겠지. 군대를 다녀오면 정신 차리겠지 했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일도 야무지지 못하고 연애도 해본 적도 없고 해서 늘 노심초사했죠.
그렇게 아들놈 인생이 평범하게 안정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요?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소개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남편과 저는 뒤집어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어서 와요.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들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섬입니다. 그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내 친구 용주 있지? 용주 사촌 누나야. 서로 집 오고 가면서 보다가 사귄 지는 좀 1년 좀 넘었고. 어머, 용주군 사촌이구나. 우리 아들 친구라 잘 알죠.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제가 선미양 보고 싶어서 일주일 밤을 설쳤어요.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저도 빨리 만나 뵙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은 생전 연애도 안 하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사실 결혼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아마 저 때문에 일찍 결혼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민수 씨보다 4살 연상이거든요. 그랬구나. 그건 지금 알았네요. 저랑 남편은 연상연하 반대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서로 잘 맞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해서 똑부러진 며느리가 왔으면 했거든요. 성미양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친구 사촌 누나라면서 자기보다 4살 연상을 데리고 왔는데 건축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한다는데 자기 의사가 확실한 게 우유부단한 저희 아들과 보완이 되는 게 잘 맞더라고요. 홀어머니의 남동생이 있다는데 후에 들어보니 집안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더군요. 그래도 그 고집센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며 서둘러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좋다 마다요. 사람이라는 게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해서 자기 자식이 생기면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는 게 인지상정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두 팔 벌려 아들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사업을 다 말아먹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을 때였어요. 들어보나 며느라기도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정도가 전 재산이라고 했고요. 결혼을 간소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 돈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뿐인 자식 결혼에 빈손으로 못 보내겠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출발에 도움은 줘야겠다고 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신혼집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오늘 너희한테 집으로 오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신혼집 때문에 오라고 했어. 신혼집?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너희 신혼 때 살 집을 우리가 해주려고. 여기서 20분 정도 거리에 신축 아파트 있지? 거기 30평대로 봐뒀어. 어머님, 혹시 그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기 큰 사거리에 꽤 크게 있는 아파트 단지요. 맞아. 우리 며느라기가 이쪽 지리를 잘 알고 있나 보네. 거기 아파트 10층 매물 받았어. 너희가 가서 보고 시공할 거나 인테리어 결정만 하면 돼. 얼마든지 입주 가능하다고 하더라. 진짜요? 이거 꿈 아니죠? 저 그 아파트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워낙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너무 다행이구나. 너희가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걱정했었단다. 그럴 리가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태 살았던 집들은 단칸방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면서 아들 내외 앞을 축복했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기쁨이라 생각했는데 그 결정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신혼집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무리되어 가면서
결혼 준비는 다 끝나갔는데 아들이 저희를 찾아와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가 현재 가계보증금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비용들이 부족하다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희 부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아들이 예전보다는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달라 보였거든요. 며느리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치킨집 일을 하더군요. 워낙 유명 치킨 체인점에 목이 꽤 좋은 가게였기에 오픈을 하고 항시 손님들도 북적였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바쁜 와중에도 아들내외는 시댁인 저희 집을 어려워하지 않고 자주 왔더랬죠.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저희 집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아들네가 집에 갈 때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결혼 1년 만에 손주를 가졌을 때도 어찌나 기뻤던지 저희 부부가 아이 용품부터 산후조리비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변한다고 하더니 며느리가 딱 그렇더라고요. 신혼 초까지 그렇게 수수하고 참하던 며느라기가 첫 손주를 낳고 나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돈을 밝히고 저희가 뭐든 해주는 걸 당연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요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사돈어른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 다리에 하지정맥이 심하셔서 아마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병원비가 많이 드는가 보네. 너희나 사돈선에서는 힘드니? 네, 갑자기 목돈이라서 어머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건데 내가 도우마.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손주도 좀 봐주세요. 이번 주 주말에? 너랑 민수는 어디 가니? 네, 저희 부부 동반 모임인데 1박 2일 여행 다녀올 거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맡기려니 엄마 몸도 안 좋고 고생이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실 거죠? 며느리는 돈 액수가 큰 지출이 생기면 저희 부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를 했어요. 물론 사돈 병원비나 중요한 비용들은 저희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 어떨 때는 비싼 가구나 여행비 같은 부분도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퍽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지출을 안 하거나 자기들 선에서 써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가장 난감했던 건 시댁이 가깝다면서 손주를 봐달라고 매주 애를 맡기러 온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희 부부도 부동산 일을 해야 하는데 점점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사실 안 싸더니 혼자 살고 있었고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에게만 손주를 매번 맡기더군요. 물론 후에 안 싸돈 다리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지만 며느리는 말을 해도 자기 엄마 고생한다고 애는 안 맡길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자기 친정엄마 고생은 고생이고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는 며느리한테 돈까지 해주는데 아이 맡기는 것도 당연시 여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랑 아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돌을 앞둔 무렵인가 그랬어요. 첫 손주 돌이라고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돌잔치 비용을 좀 두둑하게 달라고 대놓고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리더군요. 손주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지만 무슨 돌잔치를 결혼식 올리는 것처럼 하객 초대하고 쌩 난리를 한다면서 돈을 꽤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한동안 연락을 드문드문 받고 있었더랬죠. 그리고 그 주위에 부동산 관련 업자들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며칠 출장을 가야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불쑥 손주를 데리고 왔더군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네? 어쩐 일이야? 시댁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나요? 오늘부터 저희 아들 좀 봐주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연달아 있어서요. 그래도 물어는 보고 오지. 나랑 네 시아버지는 내일 아침부터 며칠간 부산에 부동산 박람회 때문에 출장을 가. 우리 손 좀 못 봐줘. 네? 그런 말씀 없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주말마다 아이 맡기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미리 안 해주세요? 그럼 제 약속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주말에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애 데리고 와서 맡기는 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아이 맡으시는 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는 사대독자 손주가 그렇게 귀하다고 예뻐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셨던 거냐고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아무리 시부모 자식 관계여도 서로 지켜야 할 매너와 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매번 아이를 자유롭게 맡기느냐는 거지. 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 봐주는 걸로도 힘에 부쳐. 어머님 너무 섭섭하네요.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가족보다 일을 우선이신 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머님이 매번 봐주시는 게 어려우면 매달 양육비 보내주세요. 사돈어른 다리 수술하고 이제 괜찮다면서.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기면 되겠네. 요새는 부모님한테 아이 맡길 때도 양육비 당연히 드려야 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혼자 애 보셔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조아 남편이 부산에 출장을 가야 해서 손주를 못 봐준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와서 애만 덜렁 맡기면서 어떻게 하냐고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4대 독자 손주가 그리 귀하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냐면서 무책임한 시부모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부터 며느리에게 슬슬 지쳐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자식 육아에 예민하기도 해서 손주를 저희 부부에게 맡기고 나서 태열기가 보이거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저희 탓을 했거든요. 그렇게 육아에 민감하면 본인이 맘껏 하면 될 것을 독박 육아는 또 못하겠다고 하고요. 저희 부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건 며느리가 저희를 시집살이 시키는 기분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세게 나가야겠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손 좀 못 봐주니까 사돈에게 맡기던지 네가 알아서라고 딱 잘라 말했더랬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우리 집이 봉인 줄 아는지 제가 애를 못 봐주면 아이를 어디 맡길 테니 양육비라도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려면 따로 챙겨줘야 한다고요. 그건 부모한테도 양육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럼 저랑 남편은 여태 애 봐주면서 양육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친정엄마는 혼자고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상황인지. 며느리 반의 궤변에 화딱지가 나서 저는 안사돈에게 매달 손주 양육비를 보내줄 테니 그렇게 맡기라고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다음 달부터 아들에게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손주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리가 됐고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손주를 안고 있는 사부인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결혼식 이후 몇 년 만에 사돈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 손주와 함께 근처 찻집에 가서 달게 얘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봤더니 사부인 얼굴이 꽃같이 활짝 피셨네요. 하지정맥 수술은 잘 되셨다지요? 그럼요. 안 그래도 사부인께서 병원비도 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늦었지만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플 때는 서로 도와야죠. 저희 부부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매번 음식 만들어 보내주시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음식 솜씨는 영 별로라서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희 딸도 복이 많나 봐요. 남편 자식 복에 시부모님 복까지 있는 걸 보면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몇 달 전부터 손주 전담해서 봐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가끔 애를 봐주지만 일을 하다 보니 녹록지가 않아서요. 마음 같아서는 사부인 노고에 양육비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적게 드려서 죄송하네요. 제가 매달 아들네한테 사부인한테 드릴 손주 양육비를 붙이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아유, 제가 그 부분은 들은 적이 없어서요. 아마 중간에 무슨 오해가 있나 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정성과 사랑으로 보는 거죠. 딸이 바쁘고 힘들다고 하니까요. 하지정맥 수술하고 허리도 안 좋은 사돈을 알기에 저는 건강에 안 좋은데 손주를 돌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매달 적은 돈을 보내지만 기꺼이 손주를 맡아주겠다고 한 것도 고맙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부인이 양육비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매달 아들 내외에게 보내는 양육비가 사부인에게 보내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사부인은 손주 봐주는데 돈이 웬 말이냐면서 자신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나오는 걸로도 혼자 살기 충분하다더군요. 그럼 여태 제가 보낸 양육비는 어디로 샜으며 이 거짓말을 아들내외가 언제까지 할 작정이었을까 생각하니 배신감이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아들 치킨집으로 이 사태에 대해 따지러 갔어요. 그런데 아들놈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쉰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들네 아파트로 갔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자기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고 있더라고요. 아프기는커녕 전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꼴이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한심하고 어이없어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네요.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똑바로 말하렴. 너 여태 내가 매달 주는 손주 양육비 어떻게 했니? 갑자기 그건 왜요? 양육비를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친정엄마한테 보냈죠.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오늘 직접 사부인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 네? 저희 엄마를 만났다고요? 어머님이 왜요? 혹시 저희 엄마 찾아가셨어요? 세상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 양육비에 대해 하나도 모르시더라.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썼니? 요새 애들 분유랑 귀저귀 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애 육아하는데 보태 썼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됐을걸. 왜 사부인한테 양육비를 준다느니 거짓말을 해? 하나밖에 없는 손주한테 돈 150만 원도 못 주세요? 어이한테 썼으면 됐지 거짓말이라느니 역정을 내세요? 잘못한 걸 인정하지도 않고 되려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아버님은 돈도 없는 분들도 아니면서 그깟 몇 푼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너는 네가 거짓말을 했으면 본인 잘못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래? 그런 며느리의 행태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솟더군요. 며느리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아들내외가 돈이 없다고 쩔쩔맬 때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제가 해준 것들이 후회가 되더군요.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고 돈통으로만 본 거라는 생각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당장 눈앞에 자식들이 힘든 게 마음 아파서 도와줬더니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앞으로 지원하던 돈을 모두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앞으로 더는 너희 둘에게 돈 보내지 않겠어. 그게 이렇게 너희한테 독이 될 줄은 몰랐다.
지금 돈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릇도 참 눈에 보이네요. 난 네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수정처럼 맑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보구나. 아님 네가 아주 많이 변했거나. 이 세상에 맑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네요. 민수 씨도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지원 끊으시면 되게 아드님에게 좋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니? 돈 없는 남자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돈 없이 버텨요? 지금 하는 치킨집도 겨우 수익 내고 있는걸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는 이혼해야죠. 어쩜 이혼이라는 말을 그리 쉽게 입에 올려?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했었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손주가 버려지면 그 꼴이 어지간히 좋으시겠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할 수 있니? 너 대단한 아이구나. 내가 기가 차서. 아들과 손주를 가지고 협박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진짜 질이 안 좋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했네요. 더는 며느리와 말싸움을 해봐야 좋을 게 없어서 저는 바로 뒤돌아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속을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기에 그 민낯에 충격이 엄청났어요. 저는 아들네외 집에서 나와 그 길로 바로 근처 거래 부동산으로 갔네요. 다음 날 저녁 저희 집은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저희 집에 찾아와 울고불고 생쇼가 일어난 거였어요. 사건인즉슨 오늘 점심때 아들네 집에 며느리가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던 거예요. 바로 제가 전날 찾아갔던 부동산 주인과 손님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며느리하고 한판하고 나와서 근처 부동산에 집을 새놓아 버렸거든요. 경악하는 며느리와는 달리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입자는 너무나 태연하게 원래 사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유유히 집 좀 보고 가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워낙 너도 나도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였고 제가 좋은 조건으로 메모를 내놓자 다음날 바로 집을 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혼자 집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며느리는 말 그대로 쇼크 상태였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저한테 찾아온 거였어요. 뭐하러 그 귀한 걸음을 여기까지 납셨을까? 진짜 어머님 대단한 분이시네요. 모든 돈줄 다 끊을 거라 겁박하시더니 이제 집까지 뺏어가시겠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왜 안 돼? 내 집인데. 내가 내 명의로 된 내 재산 어떻게 하든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당장 너희 짐 빼고 오늘 세입자 들여놔도 아무도 뭐라 못해. 뭐라고요? 그 아파트 그 앞으로 해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큰 재산을 너희한테 왜 순순히 주겠니? 손주들 낳고 잘 사는 거 보고 후에 공동명의로 해주려고 했었다. 그럼 그냥 집만 빌려준 주제 집 사준 거 마냥 유세를 떠셨던 거예요? 기가 막혀서. 너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 배워먹은 게 시부모 앞에서 이따위 언사야. 막말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럴 거예요. 제가 아예 이혼해서 이 집 안에서 나갈게요. 여보,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제발 고정하세요. 저희 대화로 풀어요. 화들 그만 내라고요. 아니, 나는 이런 시부모님 모시고 더는 못 살아. 당신이랑 갈라서야겠어. 누가 무서울 줄 아니? 둘 다 성인이니 이혼을 하든 말든 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서 서로 의논해. 내 눈에 띄지도 말고. 두고는 못할 줄 아세요? 앞으로 손주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이런 막말을 해? 썩 꺼지거라. 나는 이런 며느리든 아들이든 둔 적 없으니까. 아들내외 신혼집은 아직 제 명의였고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충격에 시부모가 사기를 쳤다며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협박하는 며느리를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저는 이혼 협박하는 며느리를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혼 협박하는 게 처음도 아니고 위협도 안 됐는데 옆에서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앞으로 아들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말에 공감했기에 너희가 사는 집은 세입자에게 넘길 예정이니 한 달 안으로 짐을 모두 빼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열받아 하면서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면서 갔어요. 그 후 아들놈도 저희랑 며느리 간의 싸움에 상황 파악이 됐는지 찾아와서 자기 아내에 대해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제 아들은 뜬구름 잡고 야무지지 못해서 걱정이 되었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지 마누라한테 쩔쩔매고 며느리 편만 들어서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앞에서 며느리가 대거리를 하고 막말을 했던 게 이상하지도 않은 모양인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민수야, 나는 몸이 약해서 너 하나만 낳고 길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알지.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반대한 적 없고 다 해줬으니까. 우리 아들 알고 있었네? 모르는 줄 알았어. 30년 넘게 뒷바라지 해줬으면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으니 이제 네 인생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우리 색시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가 이혼을 하든 아니면 그냥 둘이 살든 그건 이제 너희 문제야. 엄마는 네 와이프 더는 안 보고 싶어. 너랑 안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정도로 싫어. 엄마, 진짜 나를 더는 안 본다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제 너희가 손 벌리면 나는 크게 뭐든 안 해줄 거야.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희를 보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그럼 앞으로 손 안 벌릴 테니까 그냥 보고 살면 안 돼? 말이 쉽지. 너희는 한 번도 손 안 벌린 적이 없잖아. 나는 이제 자식한테 해방되고 싶어. 진짜야. 저는 어차피 아들놈과 손절까지 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던 거였고 남편도 제 뜻에 함께하기로 했고요. 아들네에게 이사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나고 그때까지 집에서 꿈쩍도 안 하길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전날 저는 무력 동원까지 해서 아들네의 짐을 아파트 밖으로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제 집에 무단점거한 지민이 제 맘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어머님, 진짜 매정한 분이네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달이라는 충분한 배려를 해줬어. 그걸 무시한 너희가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니?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한 적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희 짐들을 쓰레기장에 던져놓으실 수 있냐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그리고 이건 알아도 경찰까지 가서 진상조사하면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내가 너희한테 잔인해지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는 건 명심하렴. 여긴 저희 집이에요. 좆대가 뺏는 게 가당키나 해요? 그것도 부모라는 사람들이요. 자식도 자식 같아야지. 앞으로 이런 좋은 집 살려면 니들 능력 키워서 직접 살려무나. 사람들이 그러더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저한테 갑질 아닌 갑질하던 며느리에게 크게 한 방 먹이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는데 절망하는 며느리 모습에 그간의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의 체면이고 어른으로서의 인내를 벗어던졌더니 참으로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아들네가 이 기회를 통해 제발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뒤돌아보길 바랬어요. 말은 다시 안 본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제가 뭐든 해주던 버릇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이 된 것 같아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벼랑 끝에 새끼 사자를 밀어넣는 어미 사자의 심정으로 저는 더 독해지기로 했어요. 신랑이 끝에 어쩔 수 없이 아들네외는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돈네는 옛날 양옥 단층이라서 방 2개가 다라고 들었거든요. 들어보니
사돈 집에 아들내외 이삿짐이 다 안 들어가서 치킨집 쪽방에도 짐을 나누어 넣었다고 하네요. 그러게 왜 자꾸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 사다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더 귀한 것도 떠다 바쳤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은 모임에 가고 제가 부동산 일을 마치고 혼자 집에 들어가고 있었더랬죠. 제가 살던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그 앞에 작은 공원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거기에 낯익은 인형들이 보였어요. 손주를 얻고 며느리와 아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아들내외를 내쫓아버리고 그 후에는 전화도 안 받고 부동산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줬더니 집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의 퉁퉁 부은 얼굴이나 아들놈의 불만 어린 표정을 보는데 다시 봐도 제 마음이 편치는 않더군요. 엄마, 왜 내 전화 안 받아? 부동산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진짜 우리 다시는 안 볼 생각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건지 생각은 해봤니?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알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는 법이야. 엄마는 전부터 계속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뭔데? 뭔지 들어는 보자. 나는 굳이 너희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직접 깨닫고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저는 부모란 항상 자식한테 더 해주고 싶고 품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은 가진 게 많으시면서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조심하시더라고요. 신혼집만 해도 그래요. 해주신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이 앞으로 사주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명의의 집이고 집만 빌려준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건 맞긴 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책임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하지. 그런데 왜 신혼집도 그렇고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주셨어요? 저희 치킨집 하면서 초반 적자에 많이 힘든 거 아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한테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너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해다 바쳤지. 그게 너희를 점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직도 너희가 뭐를 잘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너희도 자식을 낳았으니 겪어보면 알게 될 거다. 나중에 내 말이 많이 생각날 거고 이 세상에는 당연한 건 없더구나. 이제 돌아가렴.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할게요.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얘야, 나랑 남편이 가진 돈은 누군가의 많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란다. 일전에 우리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너희가 선 볼려도 더는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우리 부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어졌어. 사회에 환원하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학비로 기부할 예정이란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이가 어머님의 유일한 자식인데 그 재산을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난 30년 넘게 아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충분하다고 생각해. 우리 부부가 너희한테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가계고 결혼이고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욕심내지 말고 돌아가렴. 앞으로 돈 때문에 한 번 더 찾아온다면 법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다. 울고 불고 식당에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아들내외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돌이표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서로 반복해서 주고받다 보니 더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돈 때문에 징징거릴 거면 이 세상에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어요.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내외는 망해가던 치킨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원룸을 하나 구해서 사나 보더라고요. 아들은 배달일과 택배회사 일을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예전 하던 사무보조 일을 한다고 하네요. 손주야 사부인이 맡아서 잘 키워주고 있고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몰아내면 망가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살려고 건강하게 독해지더군요. 언젠가는 아들 내외를 웃으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있네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부부만 오롯이 생각하는 인생 후반을 보내려고 하네요. 지금 저와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부부만의 황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며칠 뒤에 부부 크루즈 여행을 앞두고 있고요. 주변에 가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부모 자식 얘기를 뉴스에서 보잖아요. 돈과 욕심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손주 양육비와 아파트 명의일로 자식에 대한 진짜 애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어요. 자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네요. 애정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은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이나 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듣고 힘이 되셨으면 하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